네, 여기는 제이픽 작은 서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작은 서재 코너에서는 제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여러 기념할 만한 날들, 기억할 만한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부지런히 책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어린이,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스승, 정말 선생님의 역할을 해준 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 특집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스승이 된 어떻게 보면 인생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만난 스승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북으로도 갖고 있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미림사 버전입니다. 파스칼은 과학자, 수학자, 종교학자 또는 철학자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가 발명한 것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팡세라는 작품은요, 그가 남긴 글 조각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요, 그 메모의 번호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읽게 되면 이 책은 두께에 비해서 실제로 글이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주제별로 묶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조각글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잠언 읽듯이 또는 격언집 읽듯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때 만났는데요. 대학교 때 처음 만나서 든 생각은 정말 반갑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메모하고 뭔가를 끄적이는 걸 좋아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렇게 끄적이는 메모를 하고 이러는 것을 왜 하는 거냐? 무슨 쓸모가 있냐? 그걸로 책을 낼 거냐? 또는 그게 공부랑 상관이 있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게 메모가 그렇게 무용한가? 쓸모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잔상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떠올랐을 때 저는 메모를 막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그런 일기장들을 모은 게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생각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만난 책이 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어떤 부분은 되게 철학적인 내용 또는 종교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메모들입니다. 그의 생각의 파편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즉 이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떠올랐던 잔상들, 감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에 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 마치 한 사람의 지혜의 엑기스를 맛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팡세를 읽은 이후에는 그런 메모들이 실용적인 목적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상황, 나의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리뷰한 아무튼 메모랑도 약간 연결되는데요. 이 책은 좀 더 깊은 한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과학자인 팡세의 생각의 파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요즘에 너무 가벼운 생각들 또는 가벼운 대화들에 대해서 잠깐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우리에게 작은 생각들, 지나가는 잔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저의 스승님의 책은 이 책입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시인의 시집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어떤 분에게는 사회주의 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사형도 구형받으셨고 무기징역 받으셨다가 나중에 98년도에 석방되십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첫 번째 시집 이름은요, 노동의 새벽인데요. 정말 노동자들, 당시 공장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의 관점에서 시를 썼고요.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힘들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 노동자들의 그 고단함이 담겨져 있는 시집입니다. 정말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시가 단순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노해 시인의 시집은 정말 우리가 보기 싫어할 만한 것조차 담아내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나눔 문화라는 단체도 만드셨고요. 그 서촌에 가면 있는 라카페라는 곳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라카페 가시면 매번 박노해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 전시회가 열려져 있고요. 지금은 분쟁 국가나 제3세계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서 사진전 또는 시집으로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서는요, 박노해 시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노동의 새벽 같은 좀 강한 사회 비판적인 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는 작은 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너는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어느 날부터 경주마로 길러지고 너는 지금 트랙을 달리고 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좋은 사료를 먹고 좋은 기술을 만나 레이스에 앞서는 게 아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곳이 결국 트랙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트랙을 빠져나와 저 푸른 초원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바로 옆에 있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니다라는 시입니다. 아니다.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네, 되게 저한테는 강한 시들로 다가오고요.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눈빛이 변했다. 너의 눈빛이 변했다. 지난날 너의 불빛은 어두웠으나 앞이 안 보이는 가난의 거리도 어두웠으나 내 상처난 마음에는 붉은 꽃이 빛났고 내 젖은 눈동자에는 새벽별이 빛났다. 너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 내 눈동자는 불타고 있다. 주식 시세와 아파트 시세를 따라 오르내리는 내 눈빛. 타인의 시선과 TV 드라마를 따라 늘어져 가는 내 눈빛. 내 빛나던 눈동자엔 지금 빛이 없다. 너의 눈빛이 변했다. 정말 박노해 시인이 평소에 가졌던 자본주의 안에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돌이켜보는 시들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네, 이렇게 정말 박노해 시인의 시집은 단순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전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좀 딱딱해진다,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할 때 박노해 시인의 시집이나 그의 글들을 한번 찾아보곤 합니다. 네, 저에게 영향을 끼친 두 번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작가이자 선생님은 이승우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권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승우 작가는 저에게는 정말 항상 애정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간 또는 구간들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승우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빠진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이 책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승우 작가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기독교인데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그가 가진 여러 고민들과 사색들을 담긴 에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포리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을 때 그분의 생각의 깊이와 문장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작가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북토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분에게 빠져서 다른 책들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난 저의 정말 인생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생애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하고 싶거나 이별한 모든 사람한테도 제가 추천하고요. 그냥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신화적으로 그려냈는데요. 읽을 때 약간 이게 철학책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인사이트는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소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따라가기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소설처럼 따라가기 쉽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마치 철학책을 보듯이 에릭 프롬의 책을 보는 듯한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많이 추천도 했고 지금도 종종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책이 이 식물들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하고 아름답지 않아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분은 신화 같은 작품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 사랑과 그 환경과 그 방해와 걸림돌에 대해서 정말 신화처럼 그 장면들을 담아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읽으시면 깨달을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들과도 되게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정말 이승우 작가는 생애 이면에서 나오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가족, 사랑, 부부, 연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즉 우리에게서 그렇게 거리감 있지 않은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읽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특별히 생의 이면 같은 작품은 정말 한국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승우 작가는 문장과 그가 가진 필력도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서 삶을 조명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가진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상황을 보는 그런 비판 능력들이 더해져서 삶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들이 너무 저는 감동 있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신간에 나오면 너무 반갑게 사서 읽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권해보면서 저의 세 번째 선생님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승우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작가이자 선생님은 이성복 시인입니다. 네, 이성복 시인의 이거는 아포리즘이고요. 네, 여기서 부제같이 써 있는 게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들은 대부분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 그 다음에 그가 시학을 정리해서 낸 책들도 정말 몇 번씩 읽어보면서 밑줄 긋고 읽어보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시인들의 시인으로 불릴 만큼 시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는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아포리즘, 그의 글의 단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름을 싫어한다. 사랑은 무언가이다. 그러나 사랑은 이름을 이름되게 할 것이다. 277번 메모입니다. 278번 열거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복 시인의 시학에서도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성복 시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은 결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결코 정의하거나 풀이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86번 글입니다. 본다는 것은 이미 편견을 가지기를 택한다는 말이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냥 우리는 쉽게 선입견이 있다 없다로 말하기 쉬운데 이성복 시인의 아포리즘, 그의 생각에는 이미 본다, 무엇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이 가진 인식, 이해의 한계를 폭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나 소설이나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게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표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번 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죽음을 낳는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우리는 셋이서 산다. 너와 나, 그리고 파산 혹은 끝장. 이성복 시인은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같이 있고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고요. 그것들을 같이 마주하고 내가, 그리고 나와 너가 그걸 마주할 때 비로소 바른 인식이 시작되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시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글들로 이렇게 조각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날의 팡세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 읽고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 우리가 가진 생각들, 쉽게 내뱉는 말들, 쉽게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인들의 시인 이성복 시인의 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스승님, 선생님 같은 분들의 작품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네,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특별히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서로 배우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책은 어떤 사람들은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삶을 작고 크게 바꾸는 어떤 매개인데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책 읽고 그리고 나누고 삶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서재 스승의 날 특집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